오늘 11월에는 좀 특별하게 저희가 두 가지 이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장우 박사님 모시고 세상은 문 밖에 있다라는 책에 관해서 우리가 서평을 콘서트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리얼 여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책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올림에서 만드신, 올림에 이승수 사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 아, 예. 뒤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 사장님이 저렇게 잘생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책을 출판을 해주셨는데, 책이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바로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강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이장우 박사님은 일단 나오시면, 저분이 학자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왜냐하면 워낙 스타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스타일이 있으셔서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저희 서평 콘서트를 벌써 예전에 한 2년, 3년 전인가요 벌써? 예, 3년 전에 저희 서평 콘서트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한국 최고의 그 IT 전문가시고 독서 경영 전문가시고 3M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IT와 그 서비스도 또 전문가신데 뒤에 소개 넘긴 거죠. 예, 그냥 저는 이걸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더 양이 많아요. 우리 이장우 박사님은 아이디어 닥터입니다. 아이디어 닥터는 그 TM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딴 분이 쓰시면 걸립니다, 이제. 예, TM이 붙어 있고요. 그 퍼스널 브랜드가 아이디어 닥터고, 그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한국 최초의 개인 브랜드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 브랜드 대상 퍼스널 브랜드 부분을 수상했고요. 매일경제에서 국내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 이장우 박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브랜드 활동을 해오셨는데 또 재밌게도 공부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파주에서 이제 도착을 하고 계십니다. 멀죠? 고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셨고요. 경희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 박사를 하셨어요.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 저만 2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알았는데 박사님 2개를 받으신 걸 알고 제가 따라한 거고요.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의 디자인 박사과정을 또 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사를 이제 트리플 박사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브랜드, 그 다음에 모바일 마케팅, 성공 모티베이터, 스토리텔러, 패션 앤 푸드 큐레이터. 그래서 요즘 뭐 하시나를 봤더니 커피 또 바람 들려가지고 막 콜롬비아, 뭐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뭐 온 동네를 또 다 다니시네. 그 다음에 쇼콜라띠에 또 초콜릿 한다고 벨기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국내에 없으세요, 국내. 그러더니 요즘은 다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다녀보니까 문 밖에 있더라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책을 가지고서 다시 브랜드 쪽으로 그리고 개인 코칭 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커피하고 초콜릿을 따로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이장우 박사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을 그렇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국의 커피나 그 초콜릿 회사의 맥주까지 참. 맥주도 한다고 또 독일하고 또 엄청 또 다니시더라고. 맥주에 관해서 기업의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그냥 엄청 돈 받으면서 이렇게 요 3가지에 대해서 코칭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아주 찾아뵈면 좋을 것 같고요. 28년 동안 한국 최고의 명강사로 주제가 굉장히 많죠. 브랜드부터 최근의 자기개발 트렌드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고 또 현장 준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라는 책을 오늘 말씀을 하실 거고요. 지용화를 지난번에 저희 서평 콘서트에서 같이 하면서 이제 IT, SNS 전문가십니다. 또 그래서 SNS 활용법에 관해서 서평 콘서트 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장우 서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전에 우리 강연했던 내용을 유튜브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하라, 비자트 3.0, 디자인 마케팅, 미래 경영, 미래 CEO 등의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방문을 해서 기업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한국에서는 3M에 한국 3M의 CEO를 하시면서 또 다국적 기업의 CEO를 하셨기 때문에 경영 감각도 탁월하시고 또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정말 그 르네상스맨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 넘쳐나겠죠. 우리 이름 그 이장호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서평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오늘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들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편하시게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들을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손 들고서 계속 질문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좀 서평 콘서트 스타일을 한번 또 프리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시면 느끼실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지. 우리 이장호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장호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과정되게 해주시면 왜 이렇게 이쪽에는 비워놓고 뒤쪽에 가시고 계시죠? 회사 타입이 그렇거든요. 회사는 가면 좀 뒤에 가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재밌게 그냥 편하게 주제도 좀 이렇게 뭡니까 비도 오는 날이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와갖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비가 와서 참 좋다. 늘 좋다. 왜냐면 가무니까요. 근데 강사한테는 비 오면 별로 안 좋아요. 직업적으로는. 그래도 뭐 여기 서평이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이 강의를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서울대학교 IBK은행에서 하고 이래서 사실은 다 다른 내용입니다.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다 다릅니다. 편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은 9월 15일 날 블랙야크에서 여행편이 시작됐어요. 쭉 시작돼갖고 뭐 아이디어 편, 뭐 여러 가지 도전 편, 꿈 편. 지금은 학습 배움 편입니다. 이 강의를 계속 들으셔도 상관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이제 MBC가 떴고요. 녹화를 나왔고 일부는. 그다음 YTN도 최근에 녹화 다 다른 내용이어서 얼마든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죠.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실용적인 책을 많이 썼죠. 뭐 비자트, 비즈니스 플러스 아트, 마케팅, 경영자 대 마케터, 뭐 소셜 지용활, SNS 이런 책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제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코드가 뭐냐. 근데 본인이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런 차에 그게 현대차의 이주영 대리가 저를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한 서너 시간을 쓰면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우리 명동에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저한테 앨범 같은 걸 보내왔어요. 제 스토리를 담은 사진도 넣고 그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편지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책 안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앨범을 만들어 이게 앨범 표지고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받아보긴 여러 번 받아봤는데 이날따라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진실의 순간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접해도 어떤 날은 확 끌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서 우리가 MOT라고 그러죠. Moment of Truth. 공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서박사님께서 empathy, 공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포인트가 일어나서 확 끌렸어요. 우리 가족들도 끌리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갑니다. 야, 이 친구하고 책 썼으면 좋겠다. 제안하니까 본인은 회사 직원이고 시간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불가능한 작가도 아니고 제가 막 깼죠. 하면 할 수 있어. 누구나 세상은 처음은 처음이야. 시작하면 다 한 번은 처음이잖아요. 네, 용기를 갖고 이제 착수했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끌었죠. 서로 바쁘고 뭐 안 되니까. 작가도 안 되니까. 그런 사이에 제가 그 출판 기념회 갔었어요. 우리 그 원장님. 출판 기념회 갔다가, 윤 원장님 갔다가, 그게 올림 출판사의 책이 나온 책입니다. 콜라보레이션. 거기서 제가 찬조 출연으로 게스트 스피커로 이제 강연을 짧게 했는데, 그때 올림 출판사 사장님하고 주관님이 보시고 연락이 왔어요. 바로 다음날 메일이. 책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시작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보면은 필연 같기도 하지만 우연히 같이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는 있었겠죠. 누구나 다 책을 쓰고 이런 책을 한번 쓰고 싶다. 내 라이프 스토리를 쓰면서 사람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유는 왜 뭡니까? 질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책으로 풀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소개받은 대로 이제 그 3M에서 3M 또 분사된 이메이션 같은 회사입니다. 82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수세미 세일즈맨으로. 수세미를 팔러 전국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잘 팔았습니다. 수세미를. 포스트잇도 팔고요. 기적적으로 잘 팔아서 마케팅도 하고 이제 눈을 떴죠. 그런 세계에. 그래서 12년 만에 미국 본사에 매니저로 진급해 갔습니다. 기적같이. 3년 만에 사장으로 또 왔습니다. 여기. 39의 사장이 됐습니다. 요새 회사 가니까 39이 과장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예, 우리 때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하다가 아시아 부의장 하다가 다시 미국 본사로 호출됐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총괄 대표로. 그래서 미국에서 2번 근무하고 27년을 마무리하고 나와서 7년 동안 지금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랑 개인 브랜드로. 가장 주업은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 코치입니다. 기업에. 그 다음에 이제 SNS 전략가고 여러분 쓰시는 뭐 주로 뭐 많이 쓰세요? SNS 쓰시죠? 뭐 거부하는 분도 있지만 쓰시는 분이 태반이잖아요. 남이 하는 대로 그냥 하시는 게 편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시게 돼요. 인간은 외로워서 할 수가 없어. 남이 하는 걸 안 하게 되면. 예. 그 페이스북 즐겨 쓰시는 분 죄송하지만 페이스북 손을 잘 안 드시나 봐요. 예. 그 다음 인스타그램. 예. 예, 어린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이거는. 조금 저기 서 박사님 좀 젊은 분들로 좀 많이. 그 다음 카스 아시는 분 카스. 예. 카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아니면 40대입니다. 다 10대들 오셨어요. 한국서는 카스가 1등입니다. 그죠? 예. 재밌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어라운드라고 재밌는 게 또 나왔어요. 어라운드는 웃깁니다. 익명이에요. 자기 이름 밝히면 안 돼요. 그건 룰을 깨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 또 있어요. 이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모티베이터로 그 어떤 성공에 대한 꿈에 대한 모티베이터로 이제 그런 또 강연도 하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커피 바리스타고요.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한지가. 커피를 한지가.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KBS, 세계에는 MBC도 방송 많이 뜨고, 최근에도 인터뷰 뜨고, 이게 커피를 배워서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그런 오디언스 소비자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컨슈머에 저는. 직업이 브랜드지, 이제. 그런데 인터뷰하고 이래 보면은 흐뭇하죠, 이제. 연락이 오고 해서 막 하다 보면은 사람은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남이 나한테 질문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겁니다. 질문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편하시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습편이기 때문에 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움은 누구한테나. 뭐 우리 동물도 배우잖아요. 학습은 마음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눈이 있어야 세상을 보는데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같이 100세 시대가 이렇게 되고 인생 2모작, 3모작이 되면서 배움은 가장 더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지혜와 어느 정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그걸 깨는 방법을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면요, 이게 늘어납니다. 학습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IQ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시험 잘 친 사람 다 IQ가 높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령도 뛰어나고. 근데 사실은 인생의 공부는요, LQ입니다. Learning Quotient입니다. 학습 지능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하면 생겨납니다. 요령도 있고, 발달하고. 그래서 언어를 한 3개국어를 배우면 7개국어, 8개국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1개국어 배워갖고는 안 돼, 외국어를. 영어만 배워갖고는 외국어를 잘한다, 재능이 있다? 그건 오판입니다. 한 최하 3개국어를 배우면요, 그 다음에 옆이 연결됩니다. 고리가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 8개국어 배우면 더 넘어갈 수 있겠죠, 쉽게. 조금만 배워도 대화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남보다. 왜? 학습 지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책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길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책하고 사람하고.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책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뒤에 분은요? 네. 수능에 익숙한 분들 같아요.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책을 뭐 똑같이 즐겨 읽는데요. 책은 이제 읽고 영감을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사람은 만나서 잘하면 5초 만에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매력입니다. 네, 답을 스트레이트로 들을 경우에.
내가 영감을 받으면. 그리고 사람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사회에서 사람을 잘 만납니다. 상사를 잘 만나거나 동료를 잘 만나거나 다 사람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 책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책은 읽으려고 책 산다면 그건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책은 수집한 만큼 읽는 것 같습니다. 책은 사는 만큼 읽습니다. 왜? 책을 빨리 사지 않으면 다 절판됩니다. 특히 한국 책은 빨리 절판됩니다. 시장이 작다 보니까. 중고 아마존 중고 책방 가면 어떤 거는 절판된 경우에 뭐 20불짜리가 500달러, 1000달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사야 되는 경우에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죠. 이제. 그래서 책은 옆에 가까이 두면 이 종이책이 좋은 거는 뭡니까, 여러분? 푸시니까 읽게 됩니다. 전자책은 매력적인데 단점은 뭐냐면 푸시가 아니라서 안 읽어서 하니까 상당히 높아요.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책은 가까이 하는 게 특히 옆에다 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10년이 지났을 때 읽을 수 있죠. 그 다음 뭐 내가 필요해서 레퍼런스를 읽어가다가 필요한데 어떻게 됩니까? 딱 옆에 있으면 빨리 찾아내죠. 근데 없으면 결국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수집한다. 왜냐? 여러분 옷을 산 만큼 다 입으시나요? 요새 남자들 로망이 시계잖아요. 시계 다 차고 다니나요? 불가능해요. 저는 안경이 한 100개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차고 다녀요. 안 입고. 네. 향수 여러분 몇 개 쓰세요? 보통 여자분들은 10개, 20개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 하루 종일 그거 뿌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책은 왜 컬렉션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질러야 됩니다. 지름신이 돼야 됩니다. 빨리 전화기 끄집어내세요. 교보문고 바로 드림 한번 하셔야죠. 예. 그 다음 지식 창출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칭찬해서 참 잘했어요. 근데 포인트는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두 번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직업이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프리랜서로 인생을 살고 싶다. 말립니다. 프리랜서로 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받았으면 프리랜서로 돈 법니다. 내 클라이언트가 떠들고 내가 받아 적으면 돈 못 법니다. 그럼 노가다 수준밖에 안 돼요. 노동자 수준. 돈 못 법니다. 프리랜서는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적어야 밸류를 인정받는 가치를 있는 거예요. 밥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하려면요, 지속 반복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팠을 때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찍고 자르고 캡처해 봐야 됩니다. 큐레이션 하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없는데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큐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디터라고. 편집의 도사입니다. 많은 걸 끌어서 조합합니다. 카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묘한 방법입니다. 카피와 사촌지간입니다. 큐레이션은 뺏기는 거하고. 근데 딱 하나, 내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음식도 내 거, 술도 내 거, 마이웨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구조 조직하에서는 어렵습니다. 입히기가. 자기 색깔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기업의 숙제입니다. 인사조직위원회 볼 때는. 얼마나 직원 하나하나가 자기 색깔을 입힐 수 있느냐.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찍고 자르고 캡처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지금 검색하면 지식 정보가 널려 있잖아요. 엄청나게 뭐 책보다 더 빠를 수도 있죠. 빨리 업데이트되고. 그럼 문제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내 걸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게 피키캐스트도 일종의 컨텐츠 큐레이션 사이트입니다. 앱으로 나와 있는데 꼭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피키캐스트를. 굉장히 재밌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CNN도 버즈피드를 흉내냅니다. 재밌는 뉴스를 1분짜리를 만들어냅니다. CNN 아닙니다. 완전히. CNN은 전통적인 미디어 뉴스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CNN 1, 2분짜리를 만들어내요. 버즈피드처럼. 완전히 재밌는 신세대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감동합니다. 공감합니다. 곧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들은 발악합니다. 돈 써가면서 PPL하고 광고합니다. 뭐 하려고? 우리 브랜드가 익숙해지세요, 여러분하고. 그런데 브랜드가 익숙해지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떠나버립니다.
이게 항상 논란입니다. 애인하고 친해지죠. 썸 타다가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면 익숙해지죠. 부부가 익숙해지죠. 나중에 결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살든지 헤어지든지. 익숙하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익숙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피키캐스트 컨텐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동이었어요. 와, 한국 이런 게 나오냐. 그러면 회사는 더 높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강의한 사람, 컨텐츠 다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이게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나오죠, 그죠? 공짜 전시면 없는 겁니다. 책을 사고 요행을 하고 투자를 막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기 오시는 거, 이 비 오는 날 쉬운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신 겁니다. 평소보다 뭐 비도 오고 쌀쌀하기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제가 3M에 배운 마지막 날까지 배운 이거 하나가 문구가 이게 올 쓸 때 쓰는 말인데 이거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지 혹시 모르시겠죠? 이 어원은요. 미국의 맥주집에서 나왔습니다. 맥주집에서 술 마시면 전심 줍니다. 맥주 시키면. 그래서 공짜 전심은 없다. 술 시켜라. 거기서 나옵니다. 사과 하나를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오래 삽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미국의 사과 장수들이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커피 브레이크. 브레이크 때 커피 드세요. 이거 미국의 커피 장사들이 만든 얘기. 예, 세상은 다 마케팅이 숨어 있습니다. 예. 재밌게 사는 거죠. 모른 척하고. 저는 10%를 책을 사는데 일단 투자해야 됩니다. 그다음 학원을 등록해야 됩니다. 무조건 질러야 됩니다. 그다음 해외여행을 미리 부킹해야 됩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해봐야 됩니다. 사본 사람이 맛을 합니다. 바로 드림으로 책도 사보고 사이렌 오다로 스타벅스 커피도 시켜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시럽 멤버십 카드죠, 그죠? 앱으로서는, 어플로서는 시럽, SYRUP. 그런 것도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면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빠른 길은 해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왜 등록하냐? 등록해야 본전 생각 아깝잖아요. 끝까지 다니죠, 그래야. 등록해야만이. 내가 등록해야지 언제부터 절대 못합니다. 아, 내가 다음에 책 사야지 절대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세상 문 밖에 있다. 문 밖에 나가야 세상이 보입니다. 단 배움이고 학습입니다.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왜? 학습은 마음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그렇다면 내가 그걸 많이 열고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방식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질문이 없는 겁니다. 질문이, 에스킹이 없다는 질문.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상상하는 단계입니다. 내 학습 수준이. 왜? 학습 지능을 기르기 위해서. 러닝 인텔리전스. 이게 관건입니다. 학습 지능이. 학습 지능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런 토크를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다양한 토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커피 토크고요. 뭐 치즈 토크라든가 드림 토크, 비어 토크, 그다음 여행 토크도 합니다. 북 토크도 많이 하고. 오늘 이 강좌가 제가 세상 문 밖에 있다 책이 나오고 한 15번째 정도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엄청나게. 15번이 넘는 것 같아요. 기업까지 포함하면. 내일 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또 있습니다. 네, 이 공개 강의다. 기업 빼고요. 기업은 뭐 계속 있고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강의를 다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개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책 내용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팔려면 책에 있는 내용 하면 못 팔잖아요. 맞나요? 재미가 없고 책은 읽어서 아는 거니까 강의는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시작됐습니다. 여기 다 못 적었는데요. 뭐 여행편, 꿈편, 아이디어편, 도전편, 학성편, 자기 성장편. 내일은 돈키호스라고 우리 저기 충정로에 있는 국민연금 유스테이지 조정범 대표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저기 그 초청으로 인생편에 대해서 합니다. 하고 이제 11월 26일은 양재동 블랙야크에서 2016년은 어떻게 내가 꿈꾸고 움직여 갈 거냐.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강의가 됩니다. 팁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TIPS. 현재 개발 중인데 아직도요. 처음에는 tenacious. 꾸준함입니다. 성공이라든가 꿈을 이루는 길은요. 열정 이런 단어는 저도 많이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일상적인 단어가 나온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꾸준함을 가진 사람이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만 해요.
이니시티브, 주도권자 한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P는 progression, progress. 어드밴스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S가 고민입니다. S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셀프 모티베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딩도 있고 지금 고민 중에 아직 만드는 겁니다. 이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밀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2016년도 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일로 양재동으로 놀러 오십시오. 선물도 많이 줍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블랙야크가 줍니다. 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선물도 많이 줍니다. 예.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학습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문 밖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배우러, 공부하러. 뭐냐? 공부하고 배우는데 안 되는 이유 100가지가 있어도요. 되는 이유 한 가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차이점입니다. 바빠서, 못해서, 여유가 없어서, 집에 뭐 가족 문제 때문에, 난 경기도 살아서, 이거 전부 핑계입니다. 진짜 지가 하고 싶은 일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황영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 KB 회장, 지금은 뭐 은행협회인가 회장님 아시죠? 왜?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뭐로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인생의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는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우리를 엉뚱한 세상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은 문 밖에 있다. 학습편, 배움편에서는요. 학습 지능이 키워드입니다. 러닝 인텔리전스. 오늘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같이 하시는 것도 학습 지능을 진보시키는 거예요.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책을 읽으시는 거죠. 어떤 책, 전문 분야의 책을, 자기가 파고 싶은 분야의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강좌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을까요? 네. 여러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